안녕하세요. 지난번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 요령과 1교시 답안 작성 예시에 이은 영상으로서 2, 4교시 25점짜리 답안 작성 예시입니다. 1교시는 문제당 10점이며 13문제 중 10문제를 작성해야 하고요. 100분 동안 10문제를 작성해야 하니까 한 문제를 10분 내에 작성해야겠죠. 그리고 2, 4교시는 문제당 25점이며 6문제 중 4문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00분 동안 4문제를 작성해야 하니까 한 문제를 25분 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1교시 답안 작성 예시는 지난번에 수격작용에 대해서 작성한 답안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수격작용에 대해서 2, 4교시 25점짜리 답안 예시를 보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작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형태를 위주로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 2, 4교시 25점짜리 답안 예시는 표, 그림이 없는 형태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표와 그림이 있는 형태를 업로드 하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수격작용이고요. 총 3페이지 반이 나왔습니다. 한번 형태를 한번 보시죠. 1페이지, 2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마지막 4페이지, 총 3페이지 반이죠. 다시 위로 올리겠습니다. 왼쪽에 좁은 칸 3개에는 문제 번호, 대제목, 중제목, 그리고 소제목 번호를 기재했고요. 오른쪽에 넓은 칸 1개에는 문제 내용, 답안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대제목은 서론,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문제점, 네 번째 수교갑의 개념 설명, 그리고 다섯 번째 방지대책, 여섯 번째 결론 및 제안 순서로 했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서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문제에서 한 줄 띄우고 기재를 했습니다. 서론은 해당 문제의 출제 배경, 그러니까 필요성, 그리고 동향, 추진 방향 등을 명시하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채점자의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분량은 이렇게 반 페이지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반 페이지 정도면 되고요. 반 페이지보다 적으면 채점자가 보기에 성의 없어 보일 거고요. 반 페이지를 넘어서 한 페이지 가까이 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글씨 크기는 줄 높이의 절반 정도로 했고요. 여기서는 중제목 3개로 정리했습니다. 수격작용이란
관로 내에서 밸브 급개폐, 펌프 급정지 등으로 관로 내 수류를 급감하거나 가속하면 물의 관성력에 의해서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를 수격작용이라 한다 라고 해서 수격작용이 뭔지 개념에 대해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수격작용은 관로, 펌프, 밸브 등의 파손, 소음 진동, 누수를 유발하여 특히 배관 말단부에서 물의 개폐 속도가 빨라서 수격작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라고 해서 하면서 수격작용에 의한 피해와 문제점을 명시했고요. 그 다음으로 수격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펌프, 관로 설계, 체크 밸브, 조합 수조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하며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수격작용의 개념, 문제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순서로 정리했고요. 문제에 따라서 다른 종목도 참고해서 유사하게 기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대제목 2 원인입니다. 수격작용의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줄 띄우고 기재를 했고요. 밸브 급개폐, 펌프 급가동, 급정지, 관로 내 다량의 공기 존재, 공기가 차 있으면 수주 분리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펌프 회전수 제어 시 그리고 공중현상 발생 시 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제목 3 문제점입니다. 압력 상승 시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압력 저하 시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수격작용에 의해서 관로 내에서 소음 진동도 발생합니다. 과거에 겨울에 건물 난방용으로 벽면에 알루미늄 색으로 된 라제트를 많이 썼었고요. 이때 땅땅 소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거 역시 수격작용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대제목 4 수격압에 대한 내용이죠. 최대 수격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식을 쓸 경우에는 관련 인자가 뭔지 그리고 관련 인자의 단위도 같이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방지 대책이죠. 압력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압력 저하 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 아래로 구분해서 추가로 기재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꺽쇠로 각 내용을 기재하면 더 깔끔해 보이는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제목 1 완폐형 체크밸브 꺽쇠로 명시를 했고요. 두 번째도 꺽쇠로 명시를 했고요. 여기도 다 꺽쇠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소제목 이하에 기재할 내용이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이렇게 대시로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 결론 및 제안 부분입니다. 결론 및 제안 부분은 해당 문제에 대한 답안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돼야 하고요. 최근 동향
그리고 제한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길수자잖아요. 현재를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겠죠. 결론 및 제안 부분의 분량은 서론과 비슷하게 반 페이지 정도면 됩니다. 이거 역시 너무 적으면 성의 없어 보이고, 그리고 너무 많이 쓰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답안 작성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쓸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 뭐 결론 및 제안까지 가면은 거의 뭐 시간 22분, 23분 뭐 그 정도 다 지날 시간이고요. 그리고 분량이 3페이지에서 3페이지 반 정도 됐으면 또 시간도 22분, 23분 정도 지났다 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쓰면 그 문제에서는 점수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다음 문제 쓸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다른 문제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별 25분, 23분을 목표로 해서 3페이지 반 이내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가 끝나면 한 칸 띄우고 끝 이라고 쓰면 마무리가 됩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구성과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 문제점, 부가값이 뭔지, 방지 대책,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 이렇게 해서 25점짜리 문제 답안을 그 예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처음에 서론 반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및 제안 반 페이지, 그리고 나머지 해당 문제에 대한 내용 2페이지 정도로 해서 전체가 3페이지에서 3페이지 반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표와 그림이 있는 답안지 형태로 또 뵙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